제가 아기를 많이 네, 제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다산의 여왕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를 잘 갖게 했더니 이런 다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이렇게 얻게 되네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순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우리 뉴트리 퀴즈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우리 데일리가 바뀌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씹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뉴트리 퀴즈는 또 어떤 그렇게 맛있는 맛일까? 제가 먼저 사서 또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맛이 기대되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먹으면 아이들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좋은 그런 뉴트리 퀴즈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는요, 나님. 예, 옛날에는 불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신이 조금 힘드신 분들을 우리 좋은 식품으로 또는 좋은 어떤 몸의 메커니즘을 바로잡는 그런 지식으로 그분들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저희 조카 사례예요. 나이는 이제 43세가 됩니다. 결혼은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돈 버느라고 미용실을 한 2개 운영을 하니까 돈 버느라고 아기를 가질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나 호르몬이 1도 없대요. 호르몬이 1도 없다고. 그리고 난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한 4세나 많게 나오고, 그리고 진짜 이제 호르몬 수치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임신이 이제 해도 문제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올라오래서 상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저한테 임신 프로그램을 상담을 하고 이제 식품 적용할 식품들을 구입해서 가서 그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물은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식품들만 사가지고 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그 조카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호르몬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하게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기쁜 목소리로. 이모,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난소 나이가 한 4세나 많았잖아요. 자기 나이대로 떨어진 거예요. 한 달 조금 더 된 그 시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궁벽이 되게 두꺼웠었거든요. 근데 자궁벽이 굉장히 이제 좀 아직도 조금은 두껍지만 임신을 바로 해도 될 상황이 될 정도로 자궁 내막 벽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카가 놀란 거죠. 어떻게 그동안 한 거는 이모가 잘 먹으라고 한 식품 잘 먹은 것밖에 없고 먹지 말라는 거, 그죠? 식습관, 생활습관 바로 잡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고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연 임신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팔관 검사부터 해보라 그랬거든요. 나팔관이 2개인데요. 이 2개가 다 이제 폐쇄가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이 시험관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을 시키는 곳이 나팔관인데 자연 임신에서는 근데 나팔관이 다 폐쇄가 되어 있으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제 시험관 시술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의사가 해도 된다고. 네, 임신해도 된다고. 자궁 내막 벽도 좋아졌고, 난자도 이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시술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술이 들어가면서도 식품을 계속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몸이 좋아지니까 더욱더 잘 챙겨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술 날짜가 되어서 난자를 이제 채취를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추출을 하는 건데요. 난자가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아직 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같아선 한 3개월 정도 몸을 더 좋게 만든 다음에 임신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병원에서 빨리 하자고 재촉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빨리 시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러는 기간이 또 한두 달 걸리니까 그때 계속 바짝 식품 먹으면서 몸을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술 이렇게 예약하고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하는데 4개를 채취를 했대요. 4개를 채취를 했는데 2개를 착상을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며칠 전에 그 임신 그 나타내는 그거 있죠. 리트머스를 딱 보내면서 이모 덕이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그건 네 덕이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100%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덕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시술 날짜가 잡혀서 같이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30대인데 그 난자를 10개를 채취를 했대요. 근데 4개밖에 못 쓰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자도 아주 씩씩하고 튼튼한 놈만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난자도 역시 그 많은 난자 중에서 더 건강하고 이제 질이 좋은 난자를 이제 둘이 이제 인공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를 채취한 그 젊은 사람은 4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는 4개를 채취를 했는데 2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내가 더 확률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난자의 개수도 중요한데 그 난자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이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그 부분에서 또 정말 놀라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 계속 먹으면서 이제 오메가랑 이런 건 당분간 이제 아기가 클 때까지 먹지 말고 다른 거는 계속 먹어라. 더 잘 챙겨 먹어라. 왜냐하면 착상을 했는데 유산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더 튼튼하게 자궁을 딱 받쳐주고 자궁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챙겨 먹고 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있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올해 그랬거든요. 올해 이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예가 저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잘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왜 이제 그 임신하시는 분들이 요즘 잘 안 되면 시험관 아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을 조금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요. 우리 조카가 호르몬 1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는 지금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자, 내 몸이 지금 자연 임신이 안 된다라는 거는 내 몸의 어떤 대사가 지금 어디가 끊겨 있고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는 몸을 먼저 그죠 건강하게 만들면서 임신을 해야 태아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한데 이게 이제 의사들은 돈이잖아요. 지금 당장 시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호르몬이 1도 없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임신 시술을 하자 그러는 거, 시험관 시술을 하자는 거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하신 분들이 시험관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한 번만에 임신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조카는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몸에 어떤 임신 프로그램을 하고 한 번에 임신이 됐다는 게 또 대단한 거예요. 왜? 주위에 보시면요. 시험관 아기 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에 임신되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계시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부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 저는 6번까지 했는데 안 되신 분을 봤어요. 그럼 그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카도요. 전에 한번 제가 만나러 갔더니
지금 이제 그 주사를 막 맞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너무 몸이 부었더라고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솔직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하나 예가 있는 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 친구인데요. 부산의 친구예요. 제가 이제 한창 난임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 부산에 그 파트너 사장님 친구가 시험관 이제 아기 시험관 그걸 시술을 수차례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 4번인가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안 되기도 하고 임신됐는데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된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게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임신 그거 이제 시험관도 시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또 바로 식품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생활습관, 식습관 얘기해주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때 임신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식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기를 낳고 좀 있다가 두 번째 아기도 제가 그렇게 식품을 먹으면서 출산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항에 있는 저희 이제 동생 우리 소개로 김미애 사장님 소개로 그분은 이제 그 유아원 유치원 유아 선생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마르고 하다 보니까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임신 프로그램을 하고 그분이 임신을 털커덕 하셨고 그리고 아기를 잘 낳고 두 번째 아기도 아예 몸 관리하면서 바로 출산까지 하게 됐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연 임신으로 또는 시험관 아기지만 임신이 빨리 제대로 잘 되게 하는 데는 일단 시간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자연 임신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4개월째 임신되신 분들이 거의 한 8, 90%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3개월, 4개월 되면은 우리 세포 재생이 거의 다 되잖아요.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몸의 흐름이 이제 대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잘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 난임으로 고생하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 잘 얘기해 주고 싶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빨리 임신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 보면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난임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성 또 남성이 예전에는요, 난임이면, 불임이면 여성의 책임이 한 7, 80%였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요,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5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난임인 부부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다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셔야 되는 게 우선 유익하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여성 뭐니 해도 그래도 그죠? 난임의 문제는 어떤 여성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여성분의 먼저 난임의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그 난임의 그 1위가요. 원인의 1위가 자궁 내막염이에요. 2위는 호르몬 문제, 3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나팔관의 폐쇄,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난임이 있죠. 자, 이렇게 자궁 내막염이나 호르몬의 문제나 그죠 나팔관의 폐쇄나 이런 게 왜 오느냐면 다 식습관, 생활습관에서 오는 우리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부작용으로 그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자궁 내막염은요.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내막이 건조해지거나 내막이 비대해지거나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어떤 문제들로 아기가 착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팔관에서 뭐 아기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수정만 되면 뭐해요? 착상이 되어야지. 착상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그죠? 그 아기 집 속에서 아기가 잘 크다가 출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정은 됐는데 착상이 안 돼서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 또는 유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자궁 내막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 문제는요. 호르몬이 이제 불규칙하거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무월경이 생기고요. 그리고 불규칙하다 보면 두세 달 만에 생리를 하거나, 그죠? 생리가 또 없거나, 그러다가 예, 또 뭐 1년 만에 생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젊은 여성들인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1년에 한 번도 생리를 안 한 무월경인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배란이 오는 거죠. 무배란이 오면 그죠? 난자가 생성되고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에서 일단 월경, 그러니까 생리불순이라든지 그리고 막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으니까. 원래는 자연스럽게 조금 아프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탈락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그리고 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궁 내막에 황체 호르몬이 가야 돼요. 항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항체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또 여성 호르몬도 있죠. 에스트로겐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호르몬들이 자궁 내막으로 가서 자궁 내막의 건강을 만들어주는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 호르몬이 생성 분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궁 내막이 딱딱해지거나, 그죠? 그리고 탈락이 되어야 되는데 탈락이 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월경이 탈락이 돼야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궁 내막에 월경이 쌓였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에 걸쳐서 순환이 되면서 자궁 내막이 깨끗해야 되는데 어때요?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하고 쌓이기는 쌓이는데 그러면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비대해지니까 어때요? 예,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무월경, 무배란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또 나팔관에 염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나팔관이 두 개니까 한 개만 그저 쓸 수만 있어도 임신은 됩니다. 그런데 두 개 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한 개라도 또 폐쇄가 되면 임신의 어떤 그 가능성의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팔관의 폐소도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이 식습관,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식습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즘은요, 여자분들도요, 음주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음주 흡연을 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젊은 여성들 흡연 많이 하고요. 음주 많이 해요.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 때는 잔잔 할래 만날래 이러지만 요즘은 술 한잔 하자 보통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주 문화, 흡연 문화, 그리고 만나서 안주로 먹는 게 전부 뭐예요? 그죠? 다 고기라든지, 그죠? 어떤 그런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이 쌓이는 몸을 산화시키는 그런 어떤 음식들, 안주류 같은 거, 그리고 대부분 또 찬 음식들, 그죠? 따뜻한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뭐 마실 때 따 싫어하잖아.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젊음의 무슨 고유 어떤 음료의 어떤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따 안 마시잖아요. 따 마시면 나이 들었다 그러고 그죠? 마시죠. 근데 그런 찬 음식들을 특히 요즘 같은 때 마시면 장 다 얼어요. 장만 얼게요. 장하고 자궁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자궁 다 얼어요. 그럼 자궁이 그렇게 차가워져 있는데 그죠? 혈액이 잘 돌겠습니까? 호르몬이 잘 돌겠습니까? 뭐 일을 잘 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찬 음식들을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음식도 많이 먹어요. 단 음식 같은 거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생활 습관. 생활 습관에 들어가면요. 일단 아까 찬 음식 먹는 것처럼 옷을 얇게 입어요. 젊은 사람들. 그죠? 뭐 못 부리다가 얼어 죽는다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배꼽 다 내놓죠. 스커트,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전체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 그 기관들 있죠. 그러니까 즉 장기들이 이렇게 추우면 둔해지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요. 우리도 추우면 움직이기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들도 이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지면 지 할 일을 잘 안 해요. 게을러져 가지고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죠? 빨리빨리 연동 운동, 장이나 이런 건 연동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좀 둔화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일단 혈액이 차가워지면 혈액이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따뜻할 때 묽게 변하면서 어때요? 처음만 잘 유지만 해도 혈액순환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혈액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응고되면서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맑을 때 빨리빨리 잘 돌아다니잖아요. 끈끈해지면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호르몬의 어떤 문제도 그죠 생기는 거죠. 왜 잘 안 만들어내니까. 자, 그리고 자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도 차가워져서 자궁 내막에 따뜻해야 그죠? 혈액이 잘 돌아야 영양과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따뜻해지니까 힘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 자궁도 힘이 없고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그리고 그 불균형과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한 달에 한 번 탈락되어야 할 것들, 월경들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궁이 비대하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의사분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파 수술하자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긁어내야 된다고. 자, 자궁벽에 긁어내게 되면 어때요? 긁어내고 나면 이 진짜 솜씨 좋은 의사가 잘 긁어내면 좋은데 이걸 잘 못 보고 막 긁어내고 감각으로 긁어내다 보면 자궁 내막에 상처를 내기가 쉽겠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긁어내고 나면 정말 유산시키고 난 또 소파 수술하고 난 것처럼 진짜 이걸 잘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긁어낸 자리가 빨리 원상복귀가 되도록 잘 약도 먹고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해줘서 빨리 낫게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중요성 모르면은요 그냥 이거 막 몸 차갑게 또 하고 그냥 뭐 먹던 대로 먹고 생활 습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상처난 자궁벽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기들이 착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자궁벽은요. 점액질이 풍부하게 나서 매끌매끌하고 자궁벽도 매끄러워서 점액질이 충분해서 매끌거리고 자궁벽이 매끄러워서 매끌거리는 이 상태가 되어야 아기가 잘 착상이 되거든요. 근데 두들두들 해줬으면 울퉁불퉁해져 있으면 착상이 되기는 하나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고 착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산 가능성이 높고 아예 착상이 안 되니까 난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보면 습관성 유산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성 유산일 경우에는 내가 임신한 줄 알고 유산되는 거는 알았으니까 몸을 또 뭔가 케어를 하고 이러기가 쉽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생리가 불규칙하고 막 이상출혈이 많고 하면 생리인지 유산된 건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정됐다가 착상됐다가 금방 떨어지면 그죠? 이게 조금 늦게 뭔가 이상출혈이 있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유산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임신 사실 여부를 알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의사분이 예전에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임신된지도 모르고 유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상출혈로 알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지켜봐야 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궁의 어떤 기능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궁의 기능이 원래 힘이 약해요. 허약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는 거죠. 한의원에 가면 자궁의 기를 보강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뿌리나 이파리 같은, 그죠? 그런 한약재들을 이제 임신 잘할 수 있는 걸로, 자궁에 좋은 걸로 이렇게 막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우리 식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가 잘 착상되어도 이제 이 착상 유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은 계속 막 이제 커지는 거죠. 태아가. 예, 어떤 이렇게 골격을 갖추고, 그죠. 이제 사람으로서 막 진짜 이제 모습을 갖추면서 이렇게 커질 때 그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서 임신 후 관리도, 임신 전 케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임신 후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 필요한 영양소를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내보내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행해지고 특히 여자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몸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잘 때 여러분 내 배를 딱 만져보고요. 배가 차. 임신 특히 해야 되는 분들, 아가씨들이나 생리불순이 있다거나 그리고 임신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배가 차면요. 요즘은 어력이 있죠. 이렇게 배에 올려놓는 거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인체에 무해한 그런 것들을 전력을 좀 이렇게 충전시켜 가지고 배에 올리고 잡으세요. 그러면 장도 훨씬 배변 활동이 좋아서 굉장히 장도 좋고요. 그리고 자궁에 너무너무 따뜻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도 50%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좀 볼게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정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정자 부족증, 정자 허약증, 정자 기형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무정자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자 부족에서는요. 일단 한번 사정할 때 1억 마리 이상의 어떤 정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소멸되고 한 100만 마리 정도가 난자와 만날 수 있는 그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하나가 이제 난자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100만 마리 정도가 일단 요 땅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난자를 만나러 가는데 또 많이 소실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사정했을 때 4,000마리밖에 안 돼. 말을 왜 얘기하는가? 4천 개밖에 안 돼. 그러면 난자한테 도달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 부족증인 경우는 일단 정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케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허약증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도 다 힘이 없어. 이러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난자한테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힘이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는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정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형적인 경우도 많아요. 남자분들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자에 꼬리가 없다라는 거죠. 꼬리가 없어서 이제 기형적인 그런 정자들이 있고 정자 가운데 토너츠처럼 구멍이 뻥 뚫린 이런 기형적인 정자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굉장히 몸을 케어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무전자증. 이게 진짜 제일 힘들죠. 무정자증이면 임신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예, 그렇죠. 꼬리 2개, 머리 2개인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 그리고 자, 그래서 항상 함께 검사받고 함께 관리해야 되고요. 사실 뭐 남자분들 저희 조카 사이는 이제 뭐 좀 연상연하라서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다 좋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또 건강하다 그러면 뭐 마음껏 술 마시고 또 막 그저 고기 먹고 막 굉장히 생활 습관 엉망일까 봐 그래도 임신 계획 중일 때는 함께 몸 관리해야 된다. 왜? 아이에게 좋은 DNA를 유산시키는 게 이게 물려주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유산이다. 응? 그래서 돈보다도 요즘은 좋은 DNA 유전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같이 몸 케어를 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자분들의 난임의 원인을 보면요. 역시 음주흡연이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음주흡연하면서 그죠? 거기에 술, 담배 하면서 그죠? 안주, 식사 이런 것들이 전부 고기류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질병들이 생기면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 직장 여성, 직장 남성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스트레스 진짜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크린을 너무 많이 봐요. 스크린을 많이 보는 것도 결국 정자의 어떤 허약을 갖고 오고 기형을 갖고 오는데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과다신경성이 있어요. 과다신경성. 그런 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전자파. 그리고 정소. 정자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정액을 만들어내는 정소에 염증이 생겨서 그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간이 염증이 생겨서 폐쇄되는 경우. 왜냐하면 정자들이 그 수정간을 타고 난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염증이 생겨서 폐쇄가 되면 그죠? 난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또 난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자분들의 어떤 난임의 문제는 그죠? 뭐 똑같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력을 뭐 그죠?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고 나쁜 걸 안 먹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똑같고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좋은 그런 유전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면 되고요. 일단 우리 난자는요. 내가 그냥 평균적으로 70세까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450만 개가 난자가 나온다 그래요.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야 난자의 건강성이 있다라는 거죠. 난자가 많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좋은 게 아니고 그 난자가 정말 질적으로 건강하느냐가 또 우리 아이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특히 결혼하면서 임신을 바로 하겠다 그러면 결혼 준비와 함께 사실 몸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임신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임신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래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좋은 몸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식품, 우리 솔루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솔루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자, 건강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식품 중에 더블엑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식품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일단 우리 몸에 종합적으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종합 우리 비타민제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 세포는요. 60조개거든요. 그 60조의 세포에 여러 가지 먹이가 요 WX가 영양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준다라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이 토양이라면 옥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WX고요.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비타민 C와 함께 세포가 새로 재생될 때, 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 구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완전 비건강하게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세포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있어야만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백질은 요즘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면역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요즘은 우리 탄수화물보다 많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우리 아스로라 C 비타민 C가 있어요. 이건요, 우리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야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건 내 몸의 세포들이 지금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자궁 내막도 자궁 내막 세포로 분류어집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점액줄도 다 뿜어내고, 그죠? 호르몬의 어떤 영향도 잘 받아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특별히 또 상처의 염증도 낫게 하고, 내막 염이잖아요. 끝에 염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궁 내막 염증을 빨리 치유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모든 염증에 좋지만 자궁 내막에도 이 상처남 두들두들한 부분을 고르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타민 C죠. 그리고 세포 재생에 역시 크게 도움을 관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비타민 D가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세포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자궁 내막에 독소들이 자궁 내막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 자궁 내막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특히 임신했을 때 비타민 D 농도가 충족이 돼야만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신하면은 비타민 D 농도를 굉장히 수치를 재요. 그만큼 비타민 D가 이제 아기한테 중요한 거죠. 엄마한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신경세포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칼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엄마나 아이나 임신되었을 때 만약에 엄마가 칼슘이 많이 없어. 그런데 아기는 골격이 형성되는데 세포 분열될 때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먹어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마 뼈에서 다 칼슘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기 놓고 나면 골다공증 걸리는 산모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먹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는 더블로 먹습니다. 뭐냐면요. 오메가3 하고요. GLA 블렌드라는 아까 제가 한방 저기 한약 얘기했죠. 성분. 한방 서분, 자궁 쪽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이 요 GLA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LA 그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요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메가3, GLA 블렌드, 카로틴 플러스 요 세 가지는 바로 자궁의 모든 기능을 업시켜주는 강화시키는 성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식품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메가는요. 혈액순환 빠르게 해주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요. 혈액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끈끈해진 이런저런 이유로 응고된 끈끈해진 혈액을요. 다 맑게 해서 빨리빨리 필요한 대로 잘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혈액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어때요? 피를 잘 돌게 하니까 그죠? 자궁 쪽으로 특히 가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GLA 블렌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쪽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감초 추출액이라든지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간마니놀렌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성성 쪽으로 또는 여성 자궁 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역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어때요? 몸이 따뜻해지게 체온을 빨리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생강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GLA가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하는 일은요.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얘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GLA 블렌드 감마니놀렌산이 달맞이꽃 종자에서 뽑은 거거든요. 얘가 이 프로스타글라딘을 기능을 업시켜줘서 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제때 나와야 될 거 나오게 해주고 특히 자궁 내막 쪽으로 항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잘 이렇게 분비하게 해주니까 자궁 내막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젊은 분들 막 월경 그죠? 이렇게 생리가 3개월도 안 되고 1년 동안 안 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고 이런 분 진짜 많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걸로 진짜 한 달, 어떤 분은요, 한 달 만에 다 생리가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와서 부모님들까지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들은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만 생리를 했던 분도요. 진짜 한 3개월 꾸준히 먹고 나니까 자연 생리적으로 이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몸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걸 넣어주니까 어때요? 서로 시너지가 되어서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리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궁벽에 아까 GLA는 이렇게 건강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로틴 플러스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메가3 GLA 카로틴 플러스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더블로 들어가게 합니다. 돈이 좀 이렇게 정말 몸을 좋게 만들려면 임신할 때까지 더블로 먹으라고 그래요. 임신할 때까지. 정말 여유가 되면 왜?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안 되고 임신되면 임신돼도 습관적으로 유산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칼 안 대고 수술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칼 안 대고 수술하는 만큼 좋은 효과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칼 안 대고 수술 받는 거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몸에 좋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려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식품 좀 먹고 이렇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치료요법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카로틴 플러스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점막에 전부 좋은 게 우리 카로틴 플러스예요. 모든 우리 자궁도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궁이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기관지, 식도도 점막이죠. 위도 점막이죠. 간도 점막이죠. 폐도 점막이죠. 또 뭐 있을까요? 그죠? 모든 장기는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자궁 경부도, 자궁 내막도 점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건조해져서 자궁 내막도 건조해져서 우둘두둘해지고 윤기도 없고 이러니까 아기를 탁 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르틴 플러스를 더블로 계속 드시면 점액질이 점액세포가 건강해져서 이 점액세포들이 점액질을 막 뿜어내서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줍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더블로 그렇게 드시게 하면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분이 뭐 평소에 말랐어. 그리고 굉장히 감기도 잘하고, 그죠? 막 변비도 있고 이래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유산균과 가리가 들어가요. 유산균은 말 그대로 면역세포가 장에 60%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면역도 올라가고 장이 좋아지면 그만큼 몸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리라고 있어요. 마늘로 만들어진. 한 알에 6종 마늘 5통이 들어있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 갈리를 먹으면 이건 완전한 항산화 식품이기도 하지만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체온을 올려줘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있잖아요. 아까 난임의 문제점, 부족증이나 허약청이나 뭐 기형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갈리 그리고 오메가 단백질, 더블X 이런 순으로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죠. 사실 우리 오메가하고 좀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이제 뭐 성적으로 젊은데도 힘이 이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이제 어떤 강의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갈리 그리고 그거 있죠? 더블 X하고 오메가랑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그게 유산균이었나? 단백질하고요.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막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해지셨다는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분들이라도 이 갈리를 먹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염증 같은 거, 내가 모르는 염증이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몸의 기능들이 빨리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문제만 있고 해결할 수 없으면 고통이죠. 그죠? 하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는 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신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를 지식을 가지고, 그죠? 몸을 좋은 또 영양으로 좋게, 몸을 나쁜 건 안 먹고 좋은 걸로 이 케어를 해나가면 반드시 몸의 기능이 살아나면 자연적인 어떤 생리, 배란, 그리고 자연적인 출산까지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 중에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둔 우리 김은혜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첫 딸이 있으세요. 딸이 있으시고 8년 동안 아기가 없으시다가 이제 임신하셨어요. 이유는요. 어쨌든 자궁 쪽에 일단 혹이 있었고, 그 혹이 위치가 아기가 이제 착상을 해도 문제, 왜냐하면 계속 커야 되기 때문에 임신이 돼도 문제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임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임신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임신 안 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메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바풀이라고 그러죠. 찍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목표로 가지고 몸 관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먹어야 되는 식품들, 나쁜 거는 절대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어주면서 생활 습관, 식습관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달 넘게 몸을 관리를 하면서 결국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그분 강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는 초대하신 분들이나 스폰서님한테 달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디 프로필 찍고 났는데 임신이 되신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되셔도 걱정이셨겠죠. 이제 임신 그 리트머스 가지고 시험을 딱 했는데 임신이 됐는데 이제 남편분하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의사분한테 그런 소견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임신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8년 전에 위치도 안 좋고 임신돼도 문제라는데 괜찮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상관없다고. 혹도 그렇게 크지 않고 위치가 괜찮다고, 아기가 충분히 클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충분히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심장 소리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나중에 그런 얘기도 듣고요. 중요한 거는요. 그냥 이분은 몸 관리를 잘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적인 임신이 됐고, 제 생각인데요. 그때 8년 전에 찍었을 때 그 자궁혹의 위치는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좋아졌잖아요. 우리 무릎들, 자궁근종들이 우리 건강식품으로 몸 관리를 하면 쪼그라든 예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그죠? 자궁의 혹이, 그죠? 굉장히 작아진, 그죠? 그런 경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8년 전에는 이분이 혹이 컸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몸이 좋아지면서 그 혹이 좀 쪼그라들면서 위치적으로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기가 또 임신이 됐지만 또 임신이 되어서도 충분히 출산까지 지금 막달이시거든요. 배가 이만큼 하신데 너무너무 아기도 건강하고 특히 몸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그리고 비타민C 농도, 비타민 D의 어떤 농도가 너무 충분하다고, 너무 좋다고 의사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듣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어떤 식품으로 우리 몸 관리를 하고 우리 주위에 또 많은 분들께, 아까 그런 김은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위에 얼마나 그런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그쵸. 1년 전 서울권에서도 힘들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조카만 봐도 한 달 조금 넘는데 진짜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지고 난소 나이가 그렇게 많이 젊어지는 건 이거는요. 계속했다면 진짜 더 어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식품이 얼마만큼 진짜 예, 훌륭하고 진짜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많이 알리고 나부터 적용해서 더 좋아지고 많이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